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문화재죠. 이 신순겸 장군 묘역에 있는 축대가 2년 전 폭설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정을 이승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문화재가 있는 고려시대 충신 신순겸 장군의 묘역. 건물 한 곳의 축대가 파란색 방수포에 덮여 있습니다. 폭설로 이곳의 축대 일부가 무너진 건 지난 2021년 3월. 축대 추가 훼손이 우려되고 있지만 보수공사 없이 2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덮어둔 방사포 바깥에는 이렇게 큰 돌덩이가 빠져나와 있습니다. 훼손된 축대는 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 보수업체만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지난해 7월 지역 제한 입찰을 통해 업체 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낙찰가는 7,100여만 원. 그런데 해당 업체가 낙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낙찰가의 절반 이상인 4천만 원이 넘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장마와 공사 여건 변화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춘천시는 최저가로 경쟁업체를 밀어내고 낙찰받은 업체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탓에 난감한 입장입니다. 자문위원이 이제 현장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시공업체에서 요청하는 설계가 좀 과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춘천시는 올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의 합리적인 근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2달에 불과했던 공사 기간은 1년째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협의 사항을 반영한 설계안을 이번 주 내로 새로 올리겠다는 말 외에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는 업체의 설계안을 검토한 후 조율이 어려우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상당수가 아직 개장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물놀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 만큼 구명조끼 같은 최소한의 개인 안전장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강릉 경포해수욕장. 수영 한계선이 설치돼 있고 구조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삼오오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튜브를 많이 타고 있고 한두 명은 구명조끼도 입었습니다. 튜브는 이제 뒤집어지거나 하면은 몸을 지킬 수단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뭐 탈착이 가능한 조끼가 좀 안전하지 않나. 수영을 못하지만 구명조끼를 빌려서 살아남으려고 대여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강릉 소돌해수욕장.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조개를 잡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장 전이어서 안전시설도 인력도 없습니다. 올여름 벌써 3명이 미개장 해변에서 숨졌고 60여 명이 표류나 고립 등으로 구조됐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개장 전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자격증이 있는 구조요원은 대표해수욕장 한두 곳만 있고 대부분은 순찰, 감시 인력입니다. 본인의 안전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 해경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장한 해수욕장은 물품 대여소에서 빌리면 되고 아직 개장 전인 해수욕장의 경우 해경 파출소에서도 비치된 구명조끼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재밌게 놀려면은 좀 튜브를 많이 사용하고요. 아니면은 좀 바다가 많이 치는 날은 조끼를 더 많이 사용하세요. 사람들이 안전 때문에 또 수심이 약간 깊다 보니까는. 물에 빠지거나 파도에 떠내려가는 대부분의 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구명조끼를 입으신 분은 먼 바다로 좀 나가셔도 안전하게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구조가 되는 상황이라서 구명조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이후에는 안전관리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바다에서는 언제든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영에 자신이 있든 없든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모바일 청첩장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요. 무턱대고 열어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 모바일 청첩장 클릭 한 번에 통장에서 1억여 원이 빠져나간 스미싱 사건이 원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청첩장 링크를 통해 휴대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고 개인정보와 돈을 빼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원주에 사는 60대 김모 씨는 낯선 번호로 온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이후 갑자기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았고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생각한 김 씨는 근처 통신사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멀쩡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은 해지됐고 김 씨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이 개통돼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주로 사용하던 A은행 계좌를 확인했더니 계좌만 있고 사용하지 않던 다른 B은행과 C은행 등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이유 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B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돈이 그냥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는 사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급 정지가 안 된다라고 한 거죠. 특정 사유, 즉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진 김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던 일을 떠올리고 스미싱을 당했다는 사실도 인지했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A은행과 B은행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렸고 계좌는 지급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씨의 예금 1억 2천만 원이 타인 계좌로 이체됐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뒤였습니다. 범죄에 연관된 타인 계좌가 뒤늦게 지급 정지됐지만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통해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 안에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공약 점검을 위한 팩트체크 알고 보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보도자료를 체크해드리겠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현안 사업 관련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확보했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도 되는지 유권자분들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입니다. 내년이면 낡고 비좁은 건물 대신 넓은 사무실과 정비실을 갖춘 새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30억 원의 예산 가운데 특별 교부세로 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이 9억 원을 노영호, 한기호, 허영 의원 모두 본인이 확보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노영호 의원은 버스 차고지를 포함해 모두 춘천 지역 4가지 사업에 대한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한기호 의원도 춘천에서만 3가지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 교부세를 확보해 현안 사업을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영 의원이 확보했다는 특별 교부세도 버스 차고지 조성을 비롯해 모두 춘천 지역 4개 현안 사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사업이 겹칩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 9억 원뿐만 아니라 상수도 확충 8억 원, 자전거 위험도로 정비 6억 원을 세 의원 모두 자신이 확보했다고 홍보한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심사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특별교부세가 확보되기까지 국회의원과의 공조가 이뤄지긴 하지만 신청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인정하지만 공무원들도 같이 노력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힘을 조금 보탰다는 이유로 본인들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와 같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지급 규모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입장에선 특별교부세 사업이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지는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매칭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느리거나 사업이 안 될 수 있거나 한다는 점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을 향한 치적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강릉을 찾아 바다에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강원도당이 황당하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 김건희 여사의 태평스러운 한마디는 바다를 터전으로 한 강릉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옹호야말로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민주당의 선 넘은 막말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도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2단계 지역 이전 계획 발표를 늦추자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5곳의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승리를 위해 눈치를 보며 공공기관 지역 이전 계획을 제때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대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돼 있어 이전 계획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일본 도토리현과 두 지역의 우호 교류 협정서를 갱신 체결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를 찾은 일본 도토리현 하라이 신지 지사를 만나 면담하고 1994년에 첫 체결한 두 지역의 우호 교류 협정서를 갱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두 지방정부의 교류가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고 하라이 신지 지사도 다양한 교류를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까지 강원도 내 일선 시군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 8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가 6명, 춘천 1명, 평창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원주 1명에 대해서는 출산한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넣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30대 여성을 입건 전 조사 중입니다. 강원도가 장마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앞으로 2달 동안 식중독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각 시군마다 2명씩 위촉된 소통 전담 관리원이 달걀 사용이 많은 휴가지 음식점과 배달 음식점을 집중 방문해 음식 재료 관리와 안전한 조리법을 홍보하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 회와 김밥, 밀면 등을 쓰는 음식점과 병영식당 235곳에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이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과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가 2.4% 올랐습니다. 전국 물가 상승률 2.7%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인데 2달 연속으로 전국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전기료는 28.8%, 도시가스가 26.8% 올라 가계의 가장 부담이 컸습니다. 국산 쇠고기 가격은 7.9% 떨어졌지만 참외 가격은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춘천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재단이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춘천시는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300억 원의 예산으로 연간 500명씩 모두 2,500명을 지원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 15만 원을 납부하고 춘천시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근로자가 공제금 3천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릉시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어제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 연구소에서 기업 유치 설명회를 열어 국가산단 조성 계획과 활성화 전략, 기업 지원 제도 안내 등 투자 정보를 설명하고 참여 기업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투자 상담과 기업 방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강릉 국가산단을 이끌어갈 핵심 기업 4개 이상을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주시 반곡동에 조성된 동부복합체육센터가 준공돼 오늘 19일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 동부복합체육센터는 7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스쿼시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임시 운영 기간에는 수영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레인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춘 무실동 남부복합체육센터는 다음 달 23일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10월 22일까지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김진태 지사와 심규원 동해시장, 선사와 하역사 대표 등이 참석해 수출입 물동량 확보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동해안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 개설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선사, 하역사 등은 러시아와 동해, 부산을 잇는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취항을 시작으로 물동량 증가에 따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등지로 시장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눈이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들이 평창과 강릉에서 전지훈련에 나섭니다. 몽골과 케냐, 브라질 등 27개 나라 110명의 선수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14일 동안 2024 겨울 청소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을 진행합니다. 알파인 스키와 스노우보드, 봅슬레이, 쇼트트랙 등 7개 종목별 집중훈련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체험, 초청 강연, 스포츠 윤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선수 10여 명을 선발해 청소년 올림픽 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오늘 14일까지 하반기 평생학습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반기 강좌는 ITQ 엑셀 수업과 자수, 캘리그래피, 바리스타, 요가 교실, 문화유산 체험학습 자격과정 등 대면과 비대면 수업 69개로 마련됩니다. 수강료는 대면 강좌는 4만 원이고 비대면 강좌는 2만 원이며 수강 신청은 14일까지 양구군청 평생학습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이 민원 상담관 제도를 6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제군은 올해 2월부터 퇴직 공무원 5명을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해 군청과 기린면, 상남면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주민 눈높이에서 민원 상담과 부서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등 처리 절차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주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인제군은 내일부터 퇴직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해 인제읍과 남면, 북면, 서화면에도 주 1회씩 민원 상담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가 10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 심의와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나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원도 각 실국과 산하기관 업무 보고와 함께
강원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과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의 심의가 이뤄집니다. 또 18일부터는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강원도 내 각종 현안을 논의합니다. 강원도의회 321회 임시회는 이달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첨단과학 토론회를 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존 비즈원 강촌 캠퍼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원도는 데이터 산업 추진 현황을 발표했고 더존 비즈원은 의료와 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강원도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실증 최적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 수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디지털 대혁신과 함께 규제를 걷어내는 규제 프리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지역 대표 공연예술극장인 축제극장 몸짓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춘천문화재단이 관리하면서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춘천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 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해 내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은 최상기 인제군수가 인제군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기 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민선 7기부터 추진했던 현안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한 해였다면서 인제 전지훈련센터, 기적의 도서관 등이 개관했고 지역 화폐 누적 매출액이 1,495억 원을 달성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최 군수는 남은 3년 동안 인제읍과 덕산, 원통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도시통합을 실현하고 1000만 관광 시대를 목표로 거점별 대규모 관광단지를 유치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